전세 사기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할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6,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어떤 도움도 받기 힘들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탈출구를 찾은 16가구의 숫자입니다. 이 16가구가 바로 이번 이야기에 희망을 쏘아올린 주인공들입니다. 네, 사건의 무대는 바로 대구입니다. 이번 대구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 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정부, 정확히는 LH가 대구 북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6채를 사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집들이 바로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이었는데요. 핵심은요, 이게 이전에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 16가구는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손댈 수 없는 존재였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번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바로 신탁 사기라는 아주 교묘한 수법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들이 법적인 블랙홀에 그냥 쑥 빠져버리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신탁 사기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공식적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데도 세입자와 버젓이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덫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는 순간 법적인 집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신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이랑 계약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고난 없는 사람과 계약한 셈이 되는 거죠. 결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고요. 내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경매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하게 갇혀버린 거죠. 내가 가진 전세 계약서가 그냥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고 어떤 법적 절차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 이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꽉 막힌 상황을 단번에 뒤집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건데요.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2023년 6월에 처음으로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었죠.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2024년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기관이 이제 법적 소유주인 신탁사와 직접 협상해서 해당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법 개정의 효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에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갇혀서 어떤 희망도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대구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통해 한번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33,135.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누적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 혹은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30대 피해자가 거의 절반이고요. 30세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자의 75%가 넘는,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이 사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속도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보세요. 처음 1000채를 매입하는데 517일이나 걸렸는데 그 다음 약 1000채는 단 63일 만에 해냈습니다. 지원 시스템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이나 혹은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시스템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돈 문제, 즉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당장 살 곳이 문제인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같은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또 복잡한 경매 절차를 대신해주는 법률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같은 걸 해결해주는 행정 지원까지 정말 다각도로 촘촘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 시스템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지원 건수가 총 4만 건을 훌쩍 넘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법률이랑 행정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해자분들에게 당장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모든 지원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세피해 지원센터입니다. 화면에 나가는 연락처와 웹사이트 주소,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꼭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는 분명 한 걸음 크게 나아간 정말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법의 허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지원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진화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